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도담소 신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정년퇴직을 한 남편이 퇴직금으로 식당을 차리겠다고 했을 때 저희 가족은 모두 한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저와 두 아들 모두 잘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남편을 돕기 위해 나섰죠. 몸은 고됐지만 식당이 자리를 잡고 장사도 잘 돼서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편은 사장이라는 직함 뒤에 숨어 카운터에 앉아 있을 뿐 힘들고 굳은 일은 전부 저와 아이들 몫이었죠. 게다가 남편이 손님들에게 퉁명스럽게 대하는 바람에 불친절하다는 리뷰가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 일로 한동안 마음고생이 참 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크게 다퉜습니다. 남편이 말을 하다가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하고 큰아들을 집게로 찌르고 말았어요. 이를 말리던 작은 아들도 밀쳐지며 넘어졌고 팔이 부러지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게 됐죠. 시어머니는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니 도대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애비한테 대드냐면서 비난하셨어요. 남편이 시댁에 가서 아들들이 먼저 욕하고 때려서 방어만 했다라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겁니다. 남편은 자식들을 폐륜하러 만들었고 두 아들은 더 이상 가족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남편에게 따져봤지만 남편은 그게 틀린 말이냐면서 끝까지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이기적인 모습에 진저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결혼 생활을 못할 것 같아요. 결국 집을 나왔는데 제가 이혼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남편과 성인이 된 두 아들의 불화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내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남편이 두 아들을 다치게 했는데 어떻게 아버지로서 그럴 수 있을까요? 신고은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중간에서 너무 괴로운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들들을 생각해서라도 남편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결심하게 된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사연 같은 경우 남편이 이제 사연자분을 폭행한 거는 아니고 성인이 된 사연자분의 아들을 폭행을 한 겁니다.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 그 민법 840조에서 재판상 이혼 원인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3호에서 이제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고 4호에서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는 이제 규정은 있습니다. 네. 근데 직계 비속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런 부분은 따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직계 비속은 이제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마지막 제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어서 네. 열거된 이혼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혼인 관계를 지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부부 중 어느 일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일이 되는 경우 등 이제 중대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이혼이 가능하시겠네요.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인이 된 자녀들과 이제 배우자와의 다툼으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겼고, 또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자녀분들 편에 서시게 된 걸로 보이는데, 네. 이제 폭행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이것만 가지고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는 않으셨겠죠. 여러 장기간의 혼인 기간 동안 네. 여러 일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 외에도 배우자의 여러 잘못들 포함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 여러 사정들을 같이 주장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으실까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남편의 거짓말에 속은 시어머니가 사연자분을 비난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는 또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걸까요?
네, 시어머님이 이제 전화하셔 가지고 뭐 "자식들을 어떻게 키운 거냐." 이렇게 네. 비난하는 전화를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이 먼저 시어머님한테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님이 이걸 이제 철석같이 믿고 속상하니까 이제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서 화를 낸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그 행동이 우리가 보기에도 뭐 아주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쵸. 남편이 문제인 거죠. 예. 그러면은 시어머니가 이제 전화를 하면서 뭐 심각한 수준의 뭐 인격 모독을 하고 폭언을 했다, 뭐 이런 정도라면 또 모를까. 뭐 그렇지 않은 수준의 뭐 단순한 오해로 인해서 뭐 비롯된 비난, 이 정도였다면 이거를 가지고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된다라고까지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남편과 자식들의 갈등이 사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더는 같이 살 수 없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남편과 자식들의 갈등 때문에 이제 가정 불화가 심해졌을 때 이것도 이혼 사유는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840조 6호 사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법원에서 혼인이란 각각 별개의 인격체인 남녀가 부부의 연을 맺고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것이지만, 그 두 사람의 성격, 성장 과정, 가치관 등이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으므로 어느 정도의 갈등과 다툼은 필요적으로 발생을 하고, 네. 이러한 경우 당사자들은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해 나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갈등과 다툼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정과 신뢰로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러한 의지와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거나 갈등과 다툼의 정도가 심해서 도저히 공동생활 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하고 네.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면 음.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사연자분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연자분도 이혼 의사가 지금 확고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갈등이 불거진 이후에 별거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발생된 갈등이 그 남편분이 이기적이라고 뭐 독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혼인 기간 중에 뭔가 누적되고 뭐 장기화된 그런 갈등이셨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자녀들에 대한 뭔가 심각한 폭행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남편분이 반성도 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이런 갈등이 해결하기 어려울 걸로 보인다라는 점을 잘 설명을 하시면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재산 분할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남편 퇴직금으로 식당을 차린 거긴 하지만 자녀분들까지 그 직장을 그만두고 식당에 뛰어들었어요. 식당이 상당히 잘 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네, 뭐 법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차린 거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보통 소송 절차를 통해서 권리금 등에 관한 감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를 토대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을 시키고, 일반적으로 기여도, 혼인 기간 중에 재산에 관한 기여도가 얼마인지를 따져서 이것도 다 포함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분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과 자녀 사이의 갈등,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난 전화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폭언이나 인격 모독 수준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것만 가지고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정리해 드렸고요. 사연자 같은 경우 남편의 오랜 독선적인 태도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은 재판상 이혼 가능하다고 저희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요즘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를 사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들 중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된 49명에 대해서 국세청이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피한 걸까요? 자세히 알아보죠.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엔 6천 건 넘게 거래됐고 그 금액도 1조 6천억 원 정도 됐습니다. 2023년에는 거래 건수 9천 건, 금액은 3조 원,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취득한 아파트의 40% 정도는 강남, 마포, 용산, 성동구처럼 집값이 높은 지역에 몰려 있었는데요. 국세청이 조사한 외국인 49명 가운데 대부분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편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중에서 20명은 한국에서 번 돈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려서 그 돈으로 아파트를 샀고요. 그 과정에서 가상화폐나 불법 환전 수법을 써서 돈의 출처를 숨기기도 했습니다. 또 부모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샀지만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도 16명. 회사 직원에게 아파트를 빌려주고 월세를 받으면서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도 13명이나 됐습니다. 국세청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을 끝까지 찾아내겠다면서 해외 기관과도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